동두천에 있는 미군 기지 캠프 KC에서 한국인 근로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대에서는 최근 장병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바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연일 몰아치고 있습니다. 곳곳에 한파 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이번 겨울 추위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동두천 캠프모빌 일부 구역이 우리 정부로 반환됐습니다. 동두천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기지가 많아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주유를 하지 않고 허위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주유업자가 무더기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동두천에 있는 미군 기지 캠프 KC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는 14일 캠프 KC에 근무하는 주한 미군 한국인 근로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접촉자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한국보건당국과 함께 확진자가 방문한 기지 안팎시설을 방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두천 미군 기지에서는 이달 2일과 지난달 28일에 장병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 직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14일 포천의료원 직원 확진에 따른 전수검사 과정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포천의료원 확진자는 2명으로 늘어났으며 3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천의료원은 기존 입원 환자 외에 추가 환자 진료를 중단하고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신속한 진단을 위해 포천시에 2개 임시 선별 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영북면 사무소와 일동면 파출소 앞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에서는 증상이나 확진자 접촉 등 역학관계가 없어도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다음 달 3일까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됩니다.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강원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올겨울 첫 한파 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극심한 겨울 추위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심다희 기자입니다. 두꺼운 옷차림의 시민들이 출근을 서두릅니다.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장갑을 끼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추위를 막아봅니다. 마스크 사이로는 입김이 뿜어져 나옵니다. 손도 많이 시리고요. 귀도 많이 시리고 마스크 썼을 때 좀 김도 많이 서리고. 안에 지금 이제 두둑하게 지금 입어갖고 지금 몸체가 지금 많이 불어 있어요. 눈이 그치고 찾아온 영하권 한파. 더 큰 걱정은 코로나 확산입니다. 이렇게 겨울철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이러스의 활동성과 또 전파력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4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두 자릿수로 떨어진 확진자 수. 이번 달 12일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오면서 불과 한 달 만에 확진자가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왕성해지는 겨울철과 맞물려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겁니다. 냉장고 온도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수개월 동안 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마이너스 20도가 되면은 훨씬 더 오래 견딜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한 2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냉동식품에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운반되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추운 날씨에 산밀, 즉 밀집, 밀폐에 밀접한 실내 공간에 시민들이 모이는 것도 코로나 확산의 이유입니다. 이제 밖에 추우니까 환기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야외 활동보다는 이제 실내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실내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환기가 안 되는 실내에 사람들이 모여서 남은 12월은 작년 이맘때보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춥더라도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희입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포천병원을 신축 이전해야 한다는 김우석 의원 주장에 포천 시민들이 힘을 더하고 있는데요.
포천병원 신축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석 의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포천 출신 김우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 신축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일단 포천 같은 경우가 의료 관련해서 모든 지표가 최하위권이에요. 건강 수명이라든지 기대 수명 같은 좋은 지표는 제일 안 좋고요. 10만 명당 사망자 수라든지 10만 명당 심장질환 사망자 수가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의료 관련 지표가 경기도에서 포천이 가장 안 좋다. 거기 더 나아가서 또 중요한 의료 지표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에요. 대학병원에 얼마만큼 빨리 접근할 수 있냐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27곳은 60분 이내에 대학병원에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경기 북부에 있는 포천, 연천, 가평은 60분 내에 대학병원에 접근할 수 있는 그 퍼센트가 100%가 되질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의료 격차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저희 도의원으로서 역할이기도 하고 80년대 초반에 경기 포천 의료원이 왜 생겼을까? 그 북부 지역에 거점병원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준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좀 한계가 있어서 이제는 기능 보강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해서 새롭게 신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 포천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런데 병원을 찾는 시민들만 불편한 게 아니라 병원 측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던데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일단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보면 민간 병원과 공공병원 비율이 95대 5% 정도예요. 보통 OECD 평균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20%까지 공공의료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5%에 있는 상황인 거고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의료 인력 문제랑 또 의료 장비 문제도 있을 거예요. 최신 의료 장비 도입이 더디기도 하고요. 또 간호사 인력 같은 경우는 또 의사 인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시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뭐 차치하더라도 데이터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에 간호 인력의 자격이 있는 100%라고 했었을 때 자격이 있는 분들 중에 50% 미만밖에 활동을 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의료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거고 처우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들을 못 하시고 있다. 그러니 국가나 경기도가 공공의료에 대한 처우 개선까지도 고민을 하고 또 의료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해결돼야 하는 문제들이 참 산적해 있다는 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정책 토론회도 개최하셨죠.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일단 똑같은 얘기예요. 외부의 포천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 인력을 초청을 했죠. 국립중앙의료원 박사님을 모셔서 포천의 의료 관련된 데이터들을 설명을 드렸더니 깜짝 놀래요. 이렇게 열악한 줄 몰랐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누군가 와서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포천 상황을 좀 알리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일환으로서 그런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네, 무엇보다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이재명 지사와 직접 만나서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또 경기도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료원은 경기도 의료원은 6곳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 지역에 다 의료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담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정해진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가 이제 우리가 숙제인데 우리 이 지사님께도 똑같이 포천에 관련된 이야기들 또 데이터들을 설명을 드렸고 왜 필요한지 왜 이사를 가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공감을 해주시고 계신데 나머지 지역도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가 이제 또 지사님의 입장일 거고 저는 또 포천의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 입장일 거고 이런 그 의견들을 좁혀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우리 이 지사님도 공공의료 확장에 대해서 신축 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포천병원이 신축 이전돼야 하는 그 이유를 좀 더 공고히 해야겠지요. 일단 경기도 사회조사나 포천시 사회조사를 보면 가장 많은 요구가 의료 문제, 의료 시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도민이 원하는 것을,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행정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좀 경기도가 빠른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 신축 이전이 빨리 돼야 되느냐? 이게 지금 경기도가 빨리 판단해서 신축 이전이 시작이 된다면 향후 5년 정도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5년이 왜 중요하냐? 연천이나 가평, 포천이 순환될 수 있는 도로교통망이 정비가 되거든요. 그때 딱 때에 맞춰서 개원이 된다고 한다면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빠른 판단을 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경기도 또 이제 실무진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기능 보강을 해라 그 자리에다가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 그 예산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그 돈으로 신축 이전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천병원 신축 이전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듯합니다. 지금처럼 앞장서서 좋은 결과 이끌어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우석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주한 미군기지 12곳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했는데요. 동두천 캠프모빌 일부 구역도 반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동두천시는 환영의 입장을 냈지만 미군 기지를 더 돌려받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이번에 반환받은 곳은 동두천 캠프모빌 내 파스 1구역, 5만 제곱미터 면적입니다. 한미는 앞서 지난 2016년 소파 회의를 통해 캠프모빌의 단계별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가 있은 후 4년여 만에 기지를 돌려받게 된 겁니다. 그동안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각종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동두천 신천 수해 예방 사업이 가장 골칫거리였습니다. 신천이 상습 범람 지역이라 주위에 제방을 세워야 하는데 하필 이 위치가 기지 내부였던 겁니다. 당시만 해도 기지를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 소파 합동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기지 내 제방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해 문제 때문에 8월 중까지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해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동두천시는 캠프모빌 반환에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동두천시는 이곳에 경기문화재단 북부 사무소를 유치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 지금 모빌 반환이 언제 될지 여부가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캠프 KC와 호비 등 활용 가치가 높은 미군기지는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두천시는 다른 기지들도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주훈입니다. 주유를 하지 않고 허위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화물차주와 주유업자가 무더기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유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들을 도운 주유업자 30명 등 37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화물차에 주유한 것보다 금액을 부풀리거나 아예 화물차에 기름을 넣은 것처럼 결제하고 자신의 자가용 차량에 주유하는 방식 등으로 유가 보조금 13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담당 지자체별로 유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나라뉴스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